자, 솔브레인 홀딩스 숫자로는 이제 일단 21.49%를 찍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은 상한가로 시작을 했고요. 넥스트에서의 협잡성 시세를 제외를 하고 본다 그러면 또 그림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넥스트에서 나왔던 협잡성 시세를 사기성 시세를 제외하고 보면 9시부터의 주가는 올라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솔브레인 홀딩스는 잘 아시다시피 솔브레인 반도체 소재 쪽의 대표 기업이죠. 반도체 쪽에는 아주 오랜 동안 이제 검증을 다 거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좀 실적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넘어 들어가고 난 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죠. 굉장히 저 2023년에 정점을 치고 꺾여져 내려가는, 이거는 이제 일반 2차 전지하고 대부분 이제 구조, 사이클 자체 구조는 같아요. 그러나 이 기업의 경우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전고체계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처럼 반도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 전문 기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실적이 꺾이는 속도가 뭐 그렇게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죠. 이게 지금 뭐 그렇게 싼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구조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얘가 지금 12.88배를 찍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 쪽으로 시험하는 비교 대상 기업이 있죠. 동진 세미캠. 그래서 동진 세미캠 같은 뭐 이런 비교 대상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동진 세미캠이 PR이 6.94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여전히 좀 비싼 편에 속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겸하는 기업,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쪽의 기업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레이크 머티리얼의 경우에도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실적의 요견이 조금 더 빠르게 2022년에 최고를 치고, 그리고 이제 꺾여 들어갔다가 이제 올해는 이제 다시 돌아 나온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전고체라고 하는 확실한 성장성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게 되면은 조금 비싸고, 2차 전지로 치게 되면은 좀 싸고, 요런 다소 애매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늘 같은 구조는 이거 반도체도 아니고요, 2차 전지 쪽이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사실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르긴 오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그렇죠, 가장 먼저 이제 반도체가 나왔고,
그리고 2차 전지도 나왔죠. 네, 전고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K 배터리도 키우겠다라는 육성시켜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올라 들어가긴 하는데 이 종목이 2차 전지하고 비교를 하면 대략 한번 지금 2차 전지 쪽의 주요 종목들하고 흐름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자, 2차 전지 쪽의 라인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이 저쪽에 뭐 이제 쳐주기도 힘든 휴성을 제외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제일 많이 올라서 6.6% 올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비교 대상으로 보여드렸던 네이크 머티리얼이 5.3%가 오르고 있고요. 자, 이런데 이 종목은 솔브레인은 지금 21%가 올랐다. 즉 2차 전지 모멘텀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뒤에 붙어있는 저 글자, 그래서 당장 자회사인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크게 못 오르거든요. 솔브레인은 2% 상승입니다. 여기 2% 상승을 하고 있는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20%다. 핵심은 홀딩스에 있는 거죠. 홀딩스에, 즉 지주회사 상승이라고 하는데 때마침 2차 전지주들도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자 이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자,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 아침 9시 이후 쪽에서 살펴본 분봉의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잡아 끌어올리는 그림 나오죠. 솔브레인 홀딩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지주사들 움직이면서 날아가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종목부터 들어가는 게 무조건 장땡이다 라고 얘기했던 한화 이렇게 올라 들어가 있고요. 바로 직전에 10분 전까지 주가 신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와 지주회사 양쪽 두 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지주사 SK스퀘어 하이닉스의 지주사죠. 자, 여기 반도체와 지주사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치고 스타트부터 지주사 상승 폭주하는 이슈 끌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뭐 또 CJ 같은 종목들, 이제 안전방향 지주회사라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도 벽을 뚫고 돌파도 똑같죠? 그림이? 자, 이건 CJ 음식료의 지주사입니다. 음식료와 컨텐츠 쪽에. 그래서 CJ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민주당 정책, 이재명 대표 정책 컨텐츠 쪽 강화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CJ도 지금 좀 그림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정형 저가에서 받을 수 있는 방어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달라서 이제 성장 모멘텀을 타고 가는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장품 쪽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컨텐츠가 붙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하고 자, 이제 이 종목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솔브레인 홀딩스의 주가 차트하고 오늘 분봉 차트 이렇게 비교해봐요. 이쪽 뭐 같지 않습니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홀딩스, 즉 지주회사 모멘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주사 모멘텀으로. 근데 지주회사 모멘텀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앞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요. 지금 지주사가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래서 뭐 저쪽에 있는 뭐 고롱이라든가 뭐 LS 뭐 그리고 저기 SK, 그렇죠?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타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만 이 지주사 SK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쪽이 아니거든요. SK텔레콤 쪽 통신하고 그 외 떨거지들을 받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바이오라든가 이제 얘까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주사 상법 개정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이런 쪽과는 증시 부양 기대감 뭐 이런 것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미래에셋증권들도 지주사하고 똑같거든요. 차트가 이렇게 치고 지금 들어왔어요.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거 계속해서 살펴봅니다만 자, 이 중에서요. 자, SK 스퀘어 하이닉스 반도체를 타고 있는 SK 스퀘어, 하나 에어로, 하나 오션, 한화 시스템 같은 방산 조선을 등에 업고 있는 한화, CJ 한화, 그리고 이미 빠질 만큼 충분히 빠진 저가 모멘텀에다 화장품과 컨텐츠를 품고 있는 CJ, 그리고 2차 전지의 솔브레인 홀딩스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 라고 하면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거는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지금 싸다라고 하는 모멘텀 가지고 이 주가전지 2차 전지 워낙에 지금 낮은 쪽의 가격이니까 싸다라고 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나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형태의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보게 된다라면 그냥 데드캡 바운스입니다.
그냥 저가 단순 기술적 반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벽 자체가 이게 이 데드캣 바운스 라인, 이 라인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라인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게 지주사 모멘텀이라는 것만으로 과연 이 벽을 이제 2차전지 전체 섹터의 강세를 등에 업지 않고, 지주사 모멘텀 이런 식으로 친다라고 하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주사잖아요.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에코프로도 지주사입니다. 홀딩스라는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 에코프로의 경우에 업종이 뭘로 선택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금융으로 되어 있어요. 금융으로. 에코프로는 2차전지 회사잖아요. 그래서 주력차 회사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이렇게 2차전지 전기 전자로 되어 있는데, 에코프로는 금융업에 속해 있습니다. 지주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주사라는 그 모멘텀만 가지고 움직인다면 얘도 폭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폭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즉 솔브레인 홀딩스가 단독으로 들어가서 나 홀로 남들하고는 관계없이 올라들어가는, 이게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좀 나은 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는 반도체에 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혼자 이렇게 튀어나간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저가 메리터, 이게 완전 저가 메리터라는 거, 이걸 제거하고 본다면 20%인데요. 자, 이건 나머지 보자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장 위쪽에 가 있는 지주사, 폭주하고 있는 지주사,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정책 이슈를 같이 들어가고 있는 지주사, 이런 회사라고 보면 얘보다는 그 훨씬 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속도가 하나 이렇게 올랐더니 하나오션에서도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하나오션이 15%고요. 하나오션도 저가에서 지금 꼬리 달고, 아침에 저가에서 꼬리 달고 지금 말린 부분들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분봉으로 계산해보면 9시 땡 하는 가격에 8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8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 그래서 이제 한 11%, 12% 정도 올라 들어온 건데, 여기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돋보일 정도로 다른 이런 지주 회사들을 다 제끼고 솔브레인 홀딩스에다 몰빵을 칠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앞에서 보셨던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차전지주들이 좀 더 확실하게 랠리의 흐름이 연결이 될 때, 그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계속해서 강세를 먼저 보이고 치어놨던 대장주 쪽에 수급이 몰려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더군다나 얘는 적자 보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반도체 덕택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이 정도 이제 혹은 뭐 지금 지수 5000 시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2차전지 좀 더 올라가죠. 그렇다고 하면 뭐 이 정도 6만원 선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50%. 그래서 지금 일단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쪽에 있는, 여전히 좀 낮은 쪽에 있는, 아주 낮은 쪽에 더 빠른 중소형 지주사들, 뭐 고롱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지금 후발로 나온 SK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올랐던 대표적인 지주사, CJ 같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 CJ 같은 회사들 보게 되면요, 저쪽에서 CJCGV나 CJ ENM이나 이런 종목들이 잡아 쳐먹고 있어도 그래도 보시다시피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이거 여기는 걔들이 CGV, ENM이 잡아먹고 있어도 올리브영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사상 최대 아닙니까? 이게 더 낫죠.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내려가는 쪽에서 뭐 2차전지처럼 이렇게 섹터 눈치를 봐야 될 이유 자체도 없고, 이런 쪽이 더 낫다라는 얘기죠. SK 스퀘어 같은 종목들. 그래서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의 지금 가격에 추격하지는 마시고, 일단 눈치를 좀 보세요. 우리가 좀 잘 먹으려 그러면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가 얼마나 더 강력하게 돌아 나오는지 이걸 살펴보신 이후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 이미 물려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뭐 굳이 여기서 덜을 이유는 없죠. 그죠? 내일 보고 팔아도 되니까. 자, 이게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런 형태들 종목도 올라 들어오는 거 내용 다 분석해 드리고, 좀 더 빠른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뭐 지주사 종목들,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 뭐 앞에 이제 코나이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건 대표적으로 대선 이후에도 계속 갈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코나이, 이 지역화폐주,
이재명 대표의 고유 정책, 대선주, 유력 대선주자의 고유 정책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명박의 4대강 테마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설명을 드렸습니까? 당연히 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 유라클 같은 종목들 후발로 들어가시라 추천 드렸었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주 추천 드렸고요. AI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따로 들어오니까 추천 드렸고, 그리고 대선 후 정책 테마로 바뀌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 추천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집중을 해드리죠. 못 보는 게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반토막 계좌들 플러스 전환 들어가는 게 당연히 정상인 거고요. 매일매일 아주 재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도 나갔죠. 매일 한두 종목씩 계속 나갑니다. 그 GNC가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저렇게 500%씩 가는 종목이 또 나오지 않으라고 누가 보장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지수 5000 시대인데, 이런 와중에도 저 IT생 글로벌 같은 종목들 보세요. 지금 PR이 몇 배 있나. IT생 글로벌 같은 종목들 PER 3배입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쳐올랐지만, 오늘도 종목 분석 나간 IT생 글로벌 AI도 가지고 있고, 토큰도 가지고 있고, 퓨리오사도 가지고 있고, 금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이렇게 지금 단기로 100%나 올라온 얘가, 이게 PER 3배입니다. 얘가 지금 다시 제2의 GNC 에너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이거야. 이렇게 GNC 에너지 저 밑에서 사상 최고가 올라오고 사상 최고가 기록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PER이 3배밖에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거 추천드렸잖아요. 이거 현대에너지 분석해드리면서 지금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밑에서 사라고 표시 드렸고요. IT생 글로벌 같은 종목이 이게 PER 3배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제2의 GNC 에너지가 되지 말라고 누가 장담을 하냐 이거. 이런 거 드리면 뭐 간단하게 그냥 뭐 반토막 난 계좌들 바로 플러스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가는데, 자 오르고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손해보시는 분들 찾으시고요. 지수 5000 시대입니다. 돈 좀 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 알고, 주식시장 크게 육성시켜, 이명박이는 그냥 사기친 겁니다만 다르죠. 이명박, 이재명, 이명 이름이 두 글자나 똑같습니다만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당장 뭐 축포 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축포 구경만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좀 챙겨가세요. 좀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100개나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직도 100개나 남아있다는 얘기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